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 그리네이션의 꽃수정입니다. 자, 우리 2024년 1회 3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 자체 유형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게 어려워요. 그쵸?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두 번째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실수했네 막 생각하지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자, 작부 방식의 변천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작부 방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작부 체계를 말합니다. 작부 체계. 이 말도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재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땅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이동을 하고 그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화전, 불에 태워서 이렇게 뭔가 흔적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쉬거나 그걸 휴한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경, 땅을 가는 거, 여기 경자, 우리가 땅 가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약적은 일정한 면적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 그래서 변천 과정,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이동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삼포식, 계량 삼포식. 아마 이게 헷갈리셨을 텐데 이 삼포식이라는 게 휴한 농업의 하나예요. 그래서 휴한 농업이 뭐냐면 이제 쉬는 거죠. 자, 그런데 삼포식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땅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 세 번째 땅을 이제 쉬는 거고 그 다음에는 2번 땅, 그 다음에 1번 땅 한 해 한 해 돌아다니면서 이제 땅을 쉬는 건데 계량 삼포식 이건 아시나요? 이것은 콩가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포식 농업은 그냥 쉬는 거라면 이 계량 삼포식은 그 쉬는 땅에다가 콩가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작. 이렇게 딱딱 순서로 나오면 좋지만 우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과거에는 이동했구나. 그리고 화전했구나. 지금 화전 농업은 안 나왔죠? 나중에는 우리가 집약적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이는 그런 거 생각하셔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2번. 종자의 성숙이 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종자가 커 나갑니다. 그 꽃 안에서요. 배가 발달하고 영양분 축적하고 추후에 성숙하고 우리가 벽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짜끔한 이 파란색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식물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 배가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분 축적 그리고 종자가 성숙이 되는 건데 이 안에 하이에 종자가 건조가 된다라는 건 있어요. 하지만 성숙의 3단계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배발달 두 번째는 영양분 축적, 세 번째는 종자 성숙입니다. 다시 한번 배발달, 영양분 축적, 종자 성숙 이렇게 입으로 벌리시고 따라 하셔야 더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니까 이거 한 번 더 봐주세요. 자, 33번 발화를 촉진시키는 광해 파장 범위를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발화를 촉진시킨다 우리가 광발화성 종자 얘기할 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종자 발화하실 때 광발화성 종자는 복토를 좀 얇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파장을 주시면 훨씬 더 발화가 잘 되죠. 적색광 즉 660에서 700 나노미터 이 정도의 파장 범위가 발화에 가장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건 광발화 종자에 해당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자, 34번 수확 전 방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병도 방제해야 되고요. 해충도 방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제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잡초 방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소중한 농작물을 튼튼하게 키우는 게 중요한데 자, 수확하고 있는 중에 병든 식물체를 제거하고 또 아니면 윤작을 실시해서 돌려짓기 실시해서 땅에 힘을 기르면서 뭔가 이제 병과 해충에 이제 튼튼하게 이겨나가게끔 해주고 또 저항성 품종 자체를 좋은 거 선택하셔야겠죠. 더 1, 2, 3번은 수확 전에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시기의 방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종자를 소독하여 저장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종자 수확 후의 방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5번. 최종포에서 생산돼서 농가로 보급되는 종자는? 자, 우리가 이것이 종자의 증식 체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급종이라는 종자는 최종포라는 그런 작물 재배하는 곳에서 생산돼서 이 종자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국립종자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그런 종자들을 체계화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제일 재배되는 그런 육종가가 재배하는 그런 식물은 기본식물이라고 합니다. 기본식물. 그래서 여러분 육종가가 되시면 여러분이 생산하는 최초의 그 식물이 기본식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원원종 포에서 재배돼서 이렇게 기르면 원원종이 되고, 또 원원종이 또 원종 포에서 기르면 원종이 되고, 최종적으로 보급종, 농업인에게 그리고 소비자인 여러분에게 가게 되는 게 보급종이죠. 그래서 저도 종자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기르는 콩종자랑 그럼 깨종자 이런 것들은 또 농업 관련 기관에서 또 판매를 하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이트인데요. 이것은 국립종자원이랑 별개로 이렇게 이렇게 산업진흥센터 종자광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종자 개별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밭작물 종자 있죠. 이렇게 특수한 그런 쌀품종 여기서 이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 등록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콩품종 있죠. 되게 다양하죠. 제가 좋아하는 청자오는 완전 인기 폭발이에요. 제가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들깨, 조, 수수, 참깨, 콩 이런 것들도 보급종으로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종자의 수명입니다. 단명종자, 상명종자, 장명종자. 자, 우리가 육종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사실은 이게 거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작물의 특성상 단명종자는 상추, 양파, 베고니아, 당근, 양파파, 메밀, 우엉. 콩은 사실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책에서는 장명종자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이 문자가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장명종자는 클로버, 알파파, 가지, 토마토, 수박, 녹두, 오이, 배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생각해서 이제 채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알파파. 자, 37번. 바나나 3배체. 이렇게 3배체, 4배체 이렇게 나오는 게 배수체 육종법이에요. 배수체 육종법. 자, 배수체. 이 용어 좀 헷갈리시죠? 두 벌 이상의 염색체를 가지는 생물체. 그래서 우리가 2N, 4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위적으로 또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용해서 번식하는 게 바로 배수체 육종법입니다. 자, 교장 육종법은 교배 육종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가지 품종 교배하면은 이제 단교배, 아니면 세 가지 품종 교배하면 삼원교배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돌연변이 육종은 돌연변이 처리를 해서 나타나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드문 확률로 나타나는 거. 그 선발육종법은 같은 말로 분리육종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많은 것들 중에 이제 괜찮은 거 선발해 주시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는 바나나의 저장이에요. 13도 이상에 저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나나는 냉장고에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저장하면 냉장고 온도 5도거든요. 그럼 냉해 입어요. 그리고 바나나는 팥죽과 열대성 가수입니다. 그리고 종자의 생성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을 단위 결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대 잡종. 자, 우리가 1대 잡종 바로 F1 이렇게 얘기하죠. 어버이 중 하나와 교배하는 육종 방법.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여교배 육종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A 품종이 있는데 이거 너무 우량 품종이에요. 그래서 근데 A 품종 다 좋은데 B 품종이 이 A 품종의 그런 약간의 단점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럼 A 품종에서 B 품종 교배하면 F1 나오죠. 그래서 A 품종을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니까 A 품종 또 계속 교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 중 하나와 교배하는 게 바로 여교배 육종법입니다. 그래서 A 품종은 우리가 여러 번 교배하니까 반복된다, 반복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친. 그리고 B 품종은 한 번만 교배하니까 1회친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1회친. 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벼에 바이러스병 매개 하는 거. 자, 아마 진딧물도 많이 바이러스병 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선 애멸구 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답은 30분의 2번 애멸구 보시면 됩니다. 자, 수분, 흡수와 관계 없는 거. 자, 수분, 삼투압. 우리가 삼투압 하면은 뭐가 생각하시면 이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의 농도차를 이용해서 삼투를 일으키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요. 수분 장력. 그래서 이것이 입자들, 각각의 세포 입자들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우리 PF 값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자, 그리고 팽팽하게 해주는, 세포를 팽팽하게 해주는 압력. 관계없는 건 4번. 답은 기압입니다. 이건 대기의 압력이죠. 자, 41번. 콩콩콩. 자, 우리 콩, 아까 우리가 이제, 삼포식 재배, 계량 삼포식 재배 했을 때, 우리 콩가작물을 하면 땅이 좋아져요 하는 건 이 콩가작물의 뿌리에 뿌리 혹 박테리아가, 파리오박테리베라, 즉, 세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 질소를 콱 잡아가지고 우리가 작물에 이용돼서 좋아요. 근데 질소제 비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은요 오히려 질소제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요. 근류근의 질소 고정하기 때문에 질소제 비료를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콩 수확하는 그 시기가 언젠가요? 가을이잖아요. 그때 이제 단일해야지 콩 꽃 피고 콩 꼬투리 맺히고 이렇게 하고 토양 적응성도 pH도 좀 넓은 편입니다. 자, 42번. 종자 바라시, 적정 싹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벼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종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뿅 하고서는 이렇게 1에서 2mm 정도. 요게 이제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1mm도 맞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적합한 거, 이 기능사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벼베기와 탈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 바로 뭐예요? 콤바인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그런 기계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이항기는 우리가 우리가 모를 논에다 심는 거. 그리고 트랙터는 우리 땅 갈 때, 바인더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우리가 마시멜로 같이 보이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우리 같이 그림으로 볼게요. 자, 먼저 콤바인입니다. 아, 콤바인 멋있지 않나요? 자, 우리 콤비네이션 피자라는 게 종합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가 이 콤바인이란 기계가 별을 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정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걸 모아가지고 또 이제 정미소에 갖다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항하는 거, 이항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항기는 사실 많이 또 안 쓰죠. 사실 콤바인이랑 이항기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딱 그 시기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퀴가 논을 심기에 적합한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판을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간격 세팅해두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를 심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발달됐죠. 자, 그리고 트랙터의 뒤에다가 뭐를 부착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죠. 그래서 트랙터 이거 본체고 뒤에다가 이제 뭘 붙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터리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로터베이터, 이게 정확한 부착기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밭을 이제 평평하게 해주는 거. 이거 말고 좀 더 깊게 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리 심경하세요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럴 때 이제 쟁기, 이거 너무 이거 구식인데요. 쟁기 이렇게 생긴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짜 소 달구지 이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이 쟁기가 훨씬 더 있죠. 그래서 소를 저도 어렸을 때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농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농기계 한번 알아두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공부를 쌓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쌀알이 여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등숫기라고 하죠. 쌀알이 익어갈 때 이렇게 이제 벼가 안에 이제 이삭이 달려 있고, 이 벼가 잘 익나 눌러봐요, 저도. 그럴 때 진짜 이게 길이, 나비, 두께 잘하는지, 기억, 니은, 디귿 잠깐 잘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봤는데 솔직히 실제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론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쌀알이 여무는 순서는 길이, 나비, 두께. 그래서 전체적인 벼의 길이, 그리고 나비라고 하니까 좀 사실 나는 나비가 아니라 너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이건 바뀌어야 된다 저 생각해요. 너비 이렇게. 옆에 가로 너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3D 보이는 그 두께 정도. 길이, 나비, 두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메밀 바로 대파작물입니다. 그래서 대파작물은 어떻다? 생육기간이 짧고 환경 정성이 커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밥 대신 쌀밥 대신 먹었던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밀은 옆에 써줄까요? 잡곡이죠. 잡곡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쌍떡잎 작물, 쌍떡잎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46번. 앞에 지금 안 써 있는데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거. 그래서 후대에 여기 후대라고 이제 써주세요.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거. 그래서 생각해 보면 환경적인 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세대로 우리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자, 환경 전이가 왜 유전되지 않냐면 그 시기에 작물을 재배하는 시기에 그 환경이 갑자기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게 변화가 있던 그 시기의 유전은 비유전 변이로 그때만 나타나는 그런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47번. 모주를 중점으로 키워서 번식하는, 체종하는 육종 방법은 모기의 선발법이에요. 사실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명칭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집단 재배 시 재웅이나 비닐 격리가 필요 없는 것은 재웅이라는 거는 수술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수술 제거 이렇게 연구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타식성 작물 교배할 때 하는 거고 자식계통, 즉 자가수정 작물은 그냥 냅두면 스스로 자가수정하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자, 그다음에 4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잡종 강세. 자, 우리가 F1, 6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잡 방식이 좀 편해야 되죠. 그리고 적은 종자량으로 많은 종자를 체종할 수 있어야 되고 체종할 때 좀 경제적이어야 돼요. 근데 3번 헷갈리실 거예요. 1회 교잡에 많은 종자가 필요하지 않고 1회 교잡에 많은 종자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답은 3번. 자, 교배가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양체 번식이에요. 영양체계 번식이라는 거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이런 영양기관들을 통해서 번식하기 때문에 교배 과정보다는 전 형성능. 따라해 볼까요? 전 형성능. 한 번 더. 전 형성능. 이거 우리가 실기 필답에 똑 나올 수 있어요. 전 형성능을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해서 번식시키는 거예요. 자, 51번 칼슘. 자, 우리 칼슘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량원소죠. 다량원소. 자, 필수원소 17가지 외우셨나요? 자, 다시 한번 다량원소 9가지, 미량원소 8가지. 여기다 한 번 더 써주세요. 그 중에서 칼슘과 핍은 우리가 생장점, 세포가 이제 자라날 때 새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거기가 붉게 변화해서 죽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곡물을 저장해요. 여러분이 쌀 재배하고 계시는데 저장고에 온도 습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바로 온도와 습도를 낮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밀폐하시면 더 좋겠죠? 그랬을 때 장기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3번 상업용으로 작물 6종이에요. 그러니까 6종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건데 그걸로 인해서 종자 보급을 부정적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참 문제 어렵죠. 자, 만약에 제가 종자 회사를 운영해요. 저 종자 회사 너무 운영하고 싶은데 이러면 우수 품종 6종을 하면서 재배 기술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이제 틀리고 2번이 답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엄청 하나의 품종이 유명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원래 키웠던 재래종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수 있어요. 또 품종의 획일화로 인해서 유전적이 취약할 수도 있고요. 종자 공급이 만약에 한 회사가 독점해가지고 불안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틀린 건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그래서 육종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최고의 오수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너무 맞고 기존의 재래종 소중한 품종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서 토종 종자, 저도 토종 종자 회원 가입했거든요. 제가 운영한 단체는 아니지만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소중한 김순건 박사님 최근에 8순이세요. 8순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짜 멋있는 분이고 역사 속에 남는 분이라서 제가 이번 연도는 꼭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은데 육종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 종자기능사 배우시잖아요. 종자빨이에요. 아시죠? 자, 벼의 생육 최저 온도를 가장 적합한 것은 최적 아니고 최저입니다. 답은 여기 거의 근접한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55번. 자,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년간이 개량한 작물은 불량 환경에 더 강하다? 아, 이거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내병성, 뭐 내환경에 적응하는 거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야생종이 훨씬 더 강하고요. 개량한 작물은 그 특수한 부위로만 기형화돼서 한 것들이 제일 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이제 답이 틀린 건 내용입니다. 자, 56번. 종자의 형성 과정에서 종자와 과실로 발달하는 그 조직은 바로 생식분열 조직이죠. 자, 영양분열, 영양기관은 잎, 줄기, 뿌리 이런 기관이고 앞으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생식기관, 꽃, 종자, 과실 이걸 얘기합니다. 답은 4번. 자,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된 논이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용탈, 빠져나가요. 뭐가 빠져나가냐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원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철, 망간, 규산, 그 외에 염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노후화납 이렇게 정말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추후에 이삭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추락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58번. 아, 이거 별표 3개. 자, 이거는 필답에도 꼭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류, 사과, 비파, 그리고 배, 모가 같이 알아두시고 제가 이거 쇼츠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더 써주시면 좋아요. 사실 딸기 애매하긴 하지만 장가류 맞고요. 나무 딸기도 장가류 맞습니다. 근데 딸기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과체류예요. 호냉성 과체류. 그래서 이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벼의 관수에 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수 개화기에 약하다. 관수 상태에서 벼의 잎은 도장이 억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벼가 관수 상태에서 벼의 잎은 도장이 억제될 수 있다. 도장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린 거고. 자, 그리고 수온과 기온이 높으면 피해가 더 크죠. 그래서 엄청 높은 온도에서 작물이 또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숨을 못 쉬고 그러다 보면 생육이 더 더뎌지고. 자, 청수보다 탁수에서 피해가 적다. 더 크죠. 청수는 흐르는 물. 그런데 탁수는 탁한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피해가 크죠. 그래서 출수 계약이 약하죠. 그때는 다 약해요. 저온에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 그리고 온도 이런 부분들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60번. 세포벽의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게 변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소성을 증대시켜서 세포의 신장,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 세포가 늘어나고 커지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호르몬. 바로 옥신이죠. 자, 옥신 호르몬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재배학개론의 책 보면은 밝은 촉진 너무 기본이고요. 이거 할 때 쓰는 호르몬 실제 약제 이름이 루톤 따라해 볼까요? 루톤. 그리고 접목할 때 활짝할 때도 하고요. 가지를 휘게 할 때 이 가지에다 루톤 이렇게 바르면은 루톤이 아니라 다른 그런 옥신 제제 바르면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개화 촉진, 적화 적과, 낙가 방지, 가실 비대 성숙 촉진, 단위 결과 유도, 중수 효과 이렇게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요. 제조제 별표 제조제에서 가장 유명한 거 2,4-D 같은 말로 2,4-D라고 하죠. 한글로 읽으시거나 영어로 하시거나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주세요. 항상 그래요. 꾸준히 제대로 그리고 마지막 뭐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가끔씩 이게 맞나? 고민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각각의 종자를 각각의 다시 생산하기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많은 그런 애정 어린 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